항소심 판결문입니다. 항소심 기각의 요지는 여성이 시선을 돌려 여러 번 봤다입니다. 횟수는 총 3번입니다. 첫 번째, 일부러 가방끈을 잡았기 때문에 여성과 접촉이 발생했고 그래서 여성이 봤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여성이 말한 두 손을 가슴에 모으는 자세입니다. 동생 방향으로 몸을 돌리기 전까지 여성의 팔은 내내 동생이 아닌 경찰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뒤로 빠지면서 틈이 생기자 여성의 몸을 돌립니다. 여성의 손이 안쪽을 향해 있어 서로 팔이 닿을 수 없는 각도입니다. 여성이 머리를 긁는 척하며 슬쩍 동생을 훑어봅니다. 이건 옆에 누가 있나 보는 거지 팔이 닿아서 본다고요. 어떤 자세를 하라고요? 팔을 가슴에 모아도 소용없고 가방끈도 안 되면 만세 자세를 하나요? 여성의 머리도 건드립니다. 경찰은 겨드랑이로 여성의 어깨를 누르고 있으며 여성의 머리부터 상체 하체 모두 밀착해 있습니다. 이대로 방향만 돌리면 덮치는 자세죠. 이 여성은 역공역 문이 닫힌 순간부터 구로역에 내릴 때까지 약 8분간 내내 이 자세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동생이 아니라 카메라를 찍고 있는 경찰을 봅니다. 비교해보면 시선 방향의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 3이 눈치채고 카메라를 뒤로 숨기네요. 다시 두 번째, 내릴 때 쳐다봅니다. 경찰은 이 장면을 순서를 바꾼 뒤 시간을 거슬러 겨드랑이를 만졌다는 주장 뒤에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증거자료 8번째에 해당하며 공소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론에서 제외된 이 부분이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은 동영상 시각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여성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1분 1초 20프레임 지점에서 발생한 이 접촉에 의해 여성은 잠에서 깹니다. 누가 깨웠을까요? 경찰 3이 동생의 가방을 찍어 누르자 중심을 잃고 몸이 활처럼 뒤로 휩니다. 그리고 그 반동으로 앞으로 튀어나가죠. 그 순간이 접촉이 발생한 1분 1초 20프레임 지점입니다. 이땐 열차가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기 8초 전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잃고 앞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할까요? 구로역에 진입하는 열차의 속도와 정지하기까지의 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감속으로 제로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각각 45초, 40초, 56초가 걸렸고 체중을 곱하면 감속 구간 동안 마이너스 29.4N의 힘이 가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급정거와 경찰 3이 뒤에서 민 힘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여성이 밀린 거리와 비교하면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몸이 닿지 않게, 특히 하체가 닿지 않도록 힘을 주고 버텼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여성에게 접촉 의도를 가진 사람의 행동일까요? 여기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가 보면 영상 3에는 관광렌즈의 거리 왜곡에 의해 마치 손을 내밀어 갖다 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영상 2에서는 팔꿈치가 완전히 접힌 채 상체와 상체 사이에 팔이 끼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팔을 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열차가 멈춤과 동시에 앞 사람을 덮치면서 끌어안는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빠져나온다면 여성의 어깨를 주먹으로 밀면서 나오게 됩니다. 아프죠? 그래서 힘을 빼고 손을 펴서 여성에게 손등이 향하도록 회전시켜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상황에서 새끼손가락을 폈다 오므리면서 추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열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기 8초 전 동생이 새끼손가락을 펴니다. 하지만 몸이 앞으로 밀리는 와중에도 자세히 보면 손가락은 떨어져 있습니다. 열차가 멈추는 순간 이때 접촉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새끼손가락은 왜 폈을까요? 동생은 대학교 클래식 기타 동아리 활동 이후로 현재까지 기타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상관일까요?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속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손가락은 수많은 연주자에게서 발견되는데
빠르고 현란한 테크닉을 위주로 할수록 이런 특성은 분명해집니다. 이들의 손가락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연주자의 손가락은 수없는 반복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처음 배울 땐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임에 집중하지만 완전히 숙달되면 오로지 리듬과 음계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야 연주가 가능하죠. 이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걸을 때 발가락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올린의 또 다른 전설인 이분을 보면 연주자의 특이한 손가락 버릇뿐 아니라 오랜 훈련에 의한 손가락의 변형을 볼 수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이 활을 쥐는 오른손과 다르죠. 바이올린에 내액을 받치는 왼손 엄지는 더욱 도드라집니다. 이분도 새끼손가락의 변형이 있습니다. 힘을 줄 때만 나타나죠. 동생이 편지로 보내온 라스기아도 훈련법 스케치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왔고 구치소 안에서도 하고 있는 손가락 운동입니다. 새끼손가락이 소외되는 탄연주법을 오래 훈련해서 생긴 변형이며 이는 동생에게도 있습니다. 이건 경찰의 주장처럼 무언가를 만지기 위해서가 아닌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면 저절로 새끼손가락이 펴지는 거고 정확하게는 구부러지는 겁니다. 여성에게 몸을 접촉하지 않으려고 힘을 주고 버티는 과정에서 나온 무의식적인 행동이죠. 모두가 피곤하고 힘든 출근길입니다. 전철 하나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환승역에 도착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내리면 끝이 아닙니다. 갈아탈 열차를 안 놓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문 앞을 막고 있는 사람들은 내릴 사람인지 비집고 나가야 할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밀지만 앞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면 손잡이나 발끝에 힘을 주고 버텨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옷감의 부드러움을 느끼자고 새끼손가락을 펼치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기나 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